여러분, 이 촬영을 하는 오늘은 5월 18일 지방선거 2주 전입니다. 지난번 입설에서 보여드린 대로 이번 다이저에서는 지방선거, 근데 이제 시도지사나 교육감이 아니라 가장 관심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기초의원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누가 시장인지는 알아요? 진짜 몰라요. 저 거짓말 아니라 그냥 쉬는 날? 사실 부끄럽지만 이번 언젠가 쉰다 누구한테 들었는데 대통령 선거나 총선이나 이런 큰 선거보다는 중요도를 잘 몰랐어서 말씀 듣다 생각난 게 저 용인시장 누군지 생각났어요. 제가 확진됐을 때 시에서 괜찮으시냐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밑에 용인시장 백군기. 사실 유진 씨의 대답은 지방선거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반응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사실 저희 동네 기초의원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는 은평구의 구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원 소개를 좀 들어가 볼까요? 연락처도 핸드폰 번호도 아예 나와 있네요. SNS를 하시는 분들은 SNS까지 다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삭제하셨네. 실제 회의록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조례안이라고 해서 은평구에서도 이제 아이스팩을 좀 순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만들었나 봐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도 이날 통과가 됐다고 되어 있네요. 생각보다는 많은 일, 그리고 좀 우리 생활에 좀 와닿을 수 있는 동의안 같은 것들이 이 구의회에서 통과가 되네요.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산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저희 이썰에서 잠깐 언급한 대로 한 1,000억 다는 거지. 좋은데? 지금? 구조라고요? 10억, 100억, 1000억, 조, 1조. 서울 본청은 44조예요. 전체 지자체의 올해 예산이 400조 정도 된다고 해요. 이 많은 돈이 다 어디 쓰이는 걸까요? 지자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해 본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2달 전에 인턴 면접을 볼 때 제가 첫 면접이었거든요. 졸업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쳐봤어요, 인터넷에. 근데 용인시 청년 희망 옷장 이라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무료 면접복 대여 서비스인데 1회 한 해 4박 5일 동안 빌려주고 이걸 한 10회 정도 할 수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면접 당일날 수령해서 입고 합격했습니다. 용인시 덕분에. 돈도 붙고 시간도 굳어서 좋고 그랬죠. 약간 수영을 배우고 싶어서 수영장을 찾다 보니까 근처에 있는 마포평생학습관에 수영장이 있는 거를 알게 돼가지고 그 수강료를 내고 나서 며칠 뒤에 갑자기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 한번 여쭤보니까 여성은 10% 할인을 해준다고 하셔서 왜 그러냐고 다시 여쭤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다 보니까 10% 정도 할인을 해준다고 하셔서 생각보다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고 있는구나 신선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신 걸? 그냥 먼저 떠오른 거는 이게 나라 단위인가?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는데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진 적은 없었어요. 지자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드물 텐데 그게 지자체에서 하는 일이고 내가 지방선거에서 뽑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한 생각을 할 일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소개한 행정 서비스 사례 가운데 하나인 공공수영장 생리 할인을 구조례로 처음 제안했던 기초의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후 서울시를 비롯해서 수원, 인천, 대구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봉천동 출신 서울시의원입니다. 2006년에 관악구에서 구의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기초의원이니까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군의회 회원님도 만나고 학부모님들도 만나고 그런데 우리 동네에 체육센터가 있는데 수영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우리가 한 5일 정도는 안 가는데 돈 다 내는 게 조금 억울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수영장 이용에 관련한 조례 감면 내역 중에서 이거 하나 집어넣으면 되겠는데 실제로 안 쓰니까 동료 의원님들 서명 발의를 같이 받아가지고 구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울시 의회에 그 당시 여성위원 그분이 저한테 문의 전화가 왔어요. 서울이 쫙 퍼지니까 이게 전국으로 큰 도시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자치구에서 시작을 했지만 서울시 단위로 넓혀지고 공공기관에서 민간기관으로 넓혀지는 과정을 보면서 야, 지방의원이 그런 면에서 우리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구나. 사실 제가 지방선거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작년에 만든 영상 때문이었는데요. 프란의 이 영상 기억하시나요? 네, 그 얘기 할 걸 그랬나? 저한테 관심 가져주시는 언론도 처음이에요. 애초에 기초의회한테 크게 관심이 없기도 하고 정말 영상에 담진 못했지만 지자체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하고 생각했던 경험이었어요. 국가는 지자체의 형편을 잘 모르고요. 이 마을이라는 공간의 생태계를 잘 몰라요. 정부에서 하는 거 사실 되게 동떨어진 게 많아요. 이렇게 딱 이틀 안에 들어온 사람만 도와주고 이건 아니거든요. 가장 그 주민들하고 가까이 만나는 행정기관이고 정말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할 수 있는 거는 자치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가 긁어주지 못하는 그 가려운 데를 자치구가 찾아서 이렇게 긁어주는 거죠. 선거철에 반짝 보였다가 선거가 끝나면 사라지는 것 같은 기초의원들. 이 썰에서도 이야기했듯 우리가 지방선거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 삶을 바꿀 거라는 기대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정말 구 단위에서 바꿀 수 있는 변화들도 굉장히 확실하고요. 청소 노동자분들이 보통 밤에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낮 시간대로 변경을 해서 실제로 낮에 수거 시간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변경하시기도 하고, 쓰레기 봉투가 100리터인 경우에는 그 청소 노동자분들이 이렇게 드시는 과정에서 허리나 이제 근육에 많이 무리가 되니까 100리터 쓰레기 봉투를 없애고 75리터로 바꾸신다든지, 틈틈이 쿠팡이츠 배달을 하면서 속도를 더 빠르게 낼 수밖에 없구나, 라이더가. 라이더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구나. 이런 것들을 직접 발굴하시고 발견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는 환경을 더 잘 마련할 수 있을까? 돌봄이 공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의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급식을 먹는 청소년들이 채식 선택권에 대해서 보장받고 먹을 수 있다면 새로운 일상의 변화를 질문하고 고민하시는 후보님들이 많아요. 지방선거로 우리 일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럼요. 기초의원들이 부지런하잖아요. 동네 뒷골목에 횡단보도도 자꾸 생기고요. 서울시의원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생기고요. 정전철 같은 게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생활을 바꿉니다. 국회의원은 아무리 많이 뽑고 싶어도 300명이고요. 대통령은 1명입니다. 지방의원은 지난 선거 기준만으로도 정말 많잖아요. 좀 더 내가 가진 영향력을 신뢰하시고 믿고 그걸 가장 크게 활용하실 수 있는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선거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초의원의 이상은 다르구나. 뭐였지? 440